국수 하나만으로 신당역에서 1년에 3억이라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역전의 맛집. 손님들이 이곳에 찾아오는 이유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잔치국수가 이제 면이 좀 두껍잖아요. 다른 잔치국수는 보통 면이 얇고 이제 그 씹는 맛도 없고 탱글탱글함도 없는데 면이 생면이다 보니까 입안에서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입에 척척 달라붙는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역전의 맛에 찾아온 이곳은 서울 중구입니다. 그중 조용한 주택가를 자랑하는 신당동을 찾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신당역의 유래에 대해 아시나요? 10년 넘으셨어요? 한 40년 됐지. 아 진짜요? 이게 진짜 무당당자 신당동인 거예요. 신당인들이 많아서 신당역이란 것 같아요. 여기 골목골목 무당들이 진짜 많아요. 자세히 보니 다른 동네에 비해 점집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과연 수많은 점집과 신당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신당동이 옛날에 피난 때 시체가 엄청 많이 있었다잖아요. 그래서 시체가 강화문으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신당이 신자가 귀신 신자 민성. 그래서 여기가 신이 세다잖아요. 신발이. 많은 무당들이 모여 무당촌을 이뤄 귀신, 신, 집, 당을 사용해 신당동이라 불렀는데요. 이후 의미 같은 한자 새로운 신을 사용해 지금의 신당동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신당동 하면 그 음식 중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역시 신당동 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단연 떡볶이죠. 떡볶이 타운소 주변 떡볶이 전문점 가운데 살아남은 오늘의 역전의 맛집은 성인 남자 도보 기준으로 신당역에서 출발해 걸린 시간은 29초. 이것을 맛보기 위해 이른 점심시간부터 줄을 선 사람들. 저희도 점심시간 되자마자 바로 뛰어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먹고 싶어요. 5평 남짓한 가게가 빈자리 없이 가득 찬 것을 보니까 정말 맛집이 맞나 본데요. 엄청난 비주얼에 반하고 맛에 또 한 번 반한다는 오늘의 음식.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잔치국수. 그런데 일반 잔치국수와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는 역전의 국수.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탱탱하고 쫄깃거려서 잔치국수라고 하기보다는 마약국수. 국수인데 약간 일본 소바 국물. 옛날에니까 고명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뭐 멸치 육수 내가지고 간단하게 먹지. 이렇게 고급지게 안 먹지. 고급스러운 국수 한 그릇 가격은 단돈 5,500원. 요즘처럼 찬바람 불 때면 생각나는 따뜻한 국물 한 모금. 소고기 잔치국수 한 그릇이면 든든할 것 같은데요. 겉보기엔 평범한 잔치국수지만 먹는 손님들에겐 저마다의 추억이 깃든 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집에서 밀가루를 많이 먹었어요. 예전에는 없으니까. 할머님이 이 국수를 옛날에 할머님이 잘 말아 주셨는데 할머님이 그 집에서 이렇게 말아 주셨던 그 국수 맛하고 비슷한 맛이 좀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역전의 국수를 만들어낸 오늘의 주인공 누구신가요? 혹시 사장님이세요? 사장님 저 홀에 계세요. 홀에 나가보니까 손님을 맞이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국수집 하기에는 너무 젊으신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하루에 한 몇 그릇 정도 드세요? 뭐 그날그날 다른 데에서 100그릇은 기본으로 넘어가고요. 많이 팔릴 때는 훨씬 많이 팔고요. 이 연매출이 얼마나? 저희가 국수 한 그릇에 5,500원이거든요. 그렇게 계산하시면은 한 3억 정도? 국수 하나로 연매출 3억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당역에서
특이한 국수집을 하고 있는 최혜진이라고 합니다. 국수 하나만으로 신당역에서 1년에 3억이라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역전의 맛집. 손님들이 이곳에 찾아오는 이유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잔치국수가 이제 면이 좀 두껍잖아요. 다른 잔치국수는 보통 면이 얇고 이제 그 씹는 맛도 없고 탱글탱글함도 없는데 면이 생면이다 보니까 입안에서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입에 척척 달라붙는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손님들이 꼽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탱글탱글한 면발이었는데요. 그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면발의 생명이라는 국수 삶기. 아직까지는 일반 국수와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겉면은 안 사용하고 생면을 사용해요. 생소면이라고 그냥 일반 면에 비해서 더 탱탱하고 쫄깃해요. 생소면이거든요. 아마 이런 거는 거의 다른 데서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얇고 잘 끊어지는 소면 대신 쫄깃하고 국물 맛을 더 살려주는 생소면을 택한 역전의 맛집. 소면과의 두께 차이가 확연하죠? 그리고 탱탱한 면발의 가장 중요한 비법, 빠른 손놀림. 면을 2분 10초 삶고 그 다음에 면을 헹구고 국물이랑 고명 얻는 데까지 한 재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40초면은 되지 않을까요? 자, 시작. 40초 안에 국수 만들기. 시작 소리와 동시에 빠른 손놀림을 자랑하는데요. 순식간에 국수 한 그릇이 짜잔! 완성됐습니다. 몇 초 됐어요? 과연 그 결과는? 38초 나왔어요. 진짜요? 쫄깃쫄깃한 면발의 특성은 역전의 국수. 시간이 지체될수록 퍼지는 생소면의 특성상 이곳 가게까지 직접 와야지만 국수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수 나왔습니다. 맛있는 국수를 대접하고자 하는 주인의 마음이 가득한 국수 한 그릇. 그 마음이 전해졌는지 얼굴에 웃음들이 가득합니다. 국수를 본 사람들의 젓가락질은 점점 빨라지고 내친 김에 국물까지 마시는데요. 국물의 맛은 어때요? 국물이 맛있잖아요. 곰탕 맛도 나고. 그래서 좋아합니다. 고기육수의 그 깊은 맛이 같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육향도 좀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무아지경에 빠지다 보니 어느새 국수 한 그릇 뚝딱. 보이시죠? 완전 클리어. 클리어. 짜잔. 짠! 깊은 맛이 일품이라는 역전의 국수. 육수의 비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모두들 잠든 새벽 5시 홀로 불 켜진 역전의 맛집. 새벽부터 무언가 옮기느라 바빠 보이는데요. 무겁게 옮긴 통 속에는 핏물이 빠진 고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소고기 양지인데요. 양지 중에서도 국거리 양지라고 따로 있고 면 양지라고 소 몸을 감싸는 부위인 양지가 있어요. 이렇게 납작하고 평평한데 양지 중에서 치마 양지는 소 한 마리에 5kg밖에 나오지 않은 귀한 부위인데요. 비싸지만 담백한 육수를 위해 양지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역전의 맛집. 하루에 사용하는 양지 양만 무려 10kg. 근데 어떻게 국수에 소고기를 넣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국수에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냥 시도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양지 특유의 그 깊고 구수하고 그 진한 국물 맛이 국수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고기가 질기거나 퍽퍽해질 수 있으니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육수 만들기 이걸로 끝인가요? 한 가지가 아니라 3가지. 보실래요? 3가지 육수 만들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3가지 각각 다 다르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육수에 사용되는 의문의 생선, 거기에 멸치까지 2가지 재료를 넣는 이유가 있나요? 멸치만 썼을 때는 국물이 깔끔하고 시원하긴 한데 정말 깊은 맛이 조금 약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밴댕이랑 같이 썼을 때는 더 구수하고 깊은 감칠맛이 우러나오는 효과가 있어요. 의문의 생선이 밴댕이였군요. 마른 팬에 바싹 볶아준 다음 물을 부어주면 2번째 육수인 멸치 밴댕이 육수 완성입니다.
그리고 갖은 채소를 아낌없이 듬뿍 넣어 끓여주면 세 번째 육수인 채소 육수 완성. 그런데 왜 육수를 세 개를 따로 끓이세요? 각각의 육수마다 뽑아져 나오는 맛이 다르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섞으면은 아무래도 그게 한꺼번에 섞여서 뭔가 맛이 좀 텁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죠. 일단 대용량을 하다 보니까 무겁고 힘들고 그걸 또 매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힘들죠. 매일 반복되는 고된 육수 만들기 작업. 비록 몸은 힘들지만 맛있게 먹는 손님들을 보면 다시 힘이 난다고 합니다. 각각 정해진 시간에 맞춰 건더기를 건져내고 고기 육수에 밴댕이 멸치 육수를 부어주고요. 그곳에 채소 육수와 밑간을 위해 간장까지 넣어주면 끝입니다. 과연 맛이 어떨까요? 맛있다. 그야말로 정성 가득한 소고기 잔치국수 육수가 완성됐습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증, 왜 굳이 신당역 근처에서 국수를 판매하게 됐을까요? 신당동에 자리를 잡되 뭔가 차별화할 수 있는 음식이 없을까 하다가 일단 제가 집에서 해먹었던 그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국수를 시작하게 됐는데 국수도 평범한 국수면 안 되겠다. 국수에다가 소고기를 넣으면 어떨까. 세자매 중 막내딸로 자란 최유진 사장. 평소에 요리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전업주부에서 잔치국수 사장으로 완벽하게 변신. 장사 초보인 제가 3년째 이렇게 그래도 번듯한 가게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제 인생의 진짜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해요. 커다란 그릇에 푸짐한 면을 담고 육수도 푸짐하게 담아준 다음 파, 달걀지단, 유부, 양지, 쑥갓까지 고명 또한 푸짐하게 담아주는데요. 아니 이렇게 다 퍼주면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걸로 따지면 솔직히 좀 많이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고명이. 근데 박리담회라고 생각하고서는 그냥 푸짐하게 드리고 많이 팔자. 그냥 그 생각으로 푸짐하게 드리고 있어요. 주인장의 넉넉한 인심이 가득한 국수 한 그릇. 푸짐한 양에 반하고 맛에 또 한 번 반한다는 마약국수. 보기만 해도 속이 든든한데요. 고기가 있어가지고 포만감도 있고. 양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물도 너무 맑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잔치국수 자리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메뉴. 새빨간 옷을 입은 비빔국수.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마성의 비빔국수라네요. 깔끔하고 중독성 있는 맛이라서 계속 먹게 돼요. 달달하면서 매콤해서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중독성 강한 매콤달콤 비빔국수. 과연 그 양념장의 비법은? 먼저 상큼한 맛이 일품인 오렌지와 레몬을 반으로 자른 후 즙을 꼭 짜내는데요. 레몬이랑 오렌지는 향이 굉장히 좋잖아요. 게다가 이게 산미도 있고 달콤하면서 그게 비빔국수 소스랑 굉장히 잘 어울려가지고 선택하게 됐어요. 다음 비빔국수 재료는 다름 아닌 토마토? 토마토를 찜겨놓고 10분 동안 푹 쪄냅니다. 토마토는 원래 익히면은 몸에 더 흡수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생으로 가는 것보다 한번 익혀서 가는 게 맛의 조화가 훨씬 더 좋아요. 토마토 다 쪄졌습니다. 찜통 속 수분을 머금어 촉촉해진 토마토. 충분히 찐 토마토는 설탕 대신 천연의 단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미리 짜둔 오렌지, 레몬즙에 토마토 즙을 넣어주고요. 고춧가루, 고추장, 간장, 참기름, 참깨, 다진 마늘 등 기본 양념 재료를 넣어주는데요. 그런데 이때 의문의 물을 넣는데? 육수 낼 때 다시마 우린 물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저는 탄산수를 넣거든요. 톡톡 튀는 탄산을 통해 배어나온 다시마 육수. 다시마 감칠맛이 더
잘 뽑아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탄산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이틀 숙성된 양념장인데요. 방금 만든 거랑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과연 두 양념장의 차이는? 양념이 따로 노는 숙성 전 양념장과는 달리 한층 묽어진 숙성 후의 양념장. 이렇게 해서 역전의 비빔국수 완성! 보기만 해도 든든한 국수 한 쌍! 늦은 밤까지 국수를 맛보기 위해 이곳을 찾은 손님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는데요. 국수를 먹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만족이라고 쓰여있네요. 좋아 좋아. 단골이라서 술 먹는 다음날 꼭 와요. 해장에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오늘 재료 다 떨어져가지고. 네, 오늘 좀 일찍 마감하게 됐어요. 제가 하는데 여기 하나예요. 죄송합니다. 재료가 좀 떨어져가지고 아쉽네요. 많이 아쉽겠어요. 네.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국물이 되게 맛있어가지고 생각이 많이 나요.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 재료 소진 시 과감히 문을 닫는 명불허전 엽전의 맛이네요.